세상은 진심보다 트렌드를 원해. 계속 노래하면 법정에서 보게 될 거야. 그 차가운 말들과 함께 한 가수의 인생은 무너졌습니다. 표절 누명, 끝없는 소송, 그리고 잊혀진 이름. 30년이 흘러 지하철 3번 출구 앞 낡은 기타를 치던 노인에게 사람들은 차가운 시선을 보냈습니다. 구걸 금지입니다. 영무원의 무심한 말, 비웃으며 던져진 동전. 그럼에도 그는 쉰 목소리로 끝까지 노래했습니다. 그 노래를 우연히 찍어간 한 청년. 그리고 그날 밤 수많은 사람들을 울린 영상. 모두가 비웃던 낡은 기타 소리, 사람들이 잊은 목소리. 30년을 삼킨 진실을 세상은 몰랐습니다. 과연 그는 이번엔 진실을 증명하고 다시 무대 위에 설 수 있을까요? 지하철 3번 출구 위로 봄바람이 불어왔습니다. 사람들 틈에 섞인 냄새는 제각각이었습니다. 김밥 냄새, 시멘트 먼지, 오래된 기름 냄새가 뒤섞여 목을 긁었습니다. 나는 낡은 기타를 품에 안고 출구 옆에 앉았습니다. 케이스는 군데군데 벗겨져 있었고 안에는 몇 개의 동전이 덜그럭거렸습니다. 줄을 튕기며 조율을 했습니다. 삐걱거리는 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오늘은 제대로 해내야 한다. 떨지 말자. 스스로 다짐했지만 손끝에 굳은 살은 고단한 세월의 자국처럼만 보였습니다. 그때 영무원이 툭 내뱉듯 말하고 지나갔습니다. 아저씨, 여긴 구걸 금지예요. 안 보여요? 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대꾸할 힘조차 나지 않았습니다. 뒤이어 청년 둘이 지나가며 코웃음을 쳤습니다. 에이, 또 저 할아버지야. 요즘도 저런 사람이 있네. 구걸꾼 아니야? 그중 한 명이 100원을 던졌습니다. 동전은 케이스를 비껴 바닥에 쨍그랑 부딪혔습니다. 마치 내 마음을 때리는 소리 같았습니다. 나는 허리를 굽혀 동전을 주워 케이스에 넣었습니다. 숨이 깊게 새어나왔습니다. 나는 노래를 시작했습니다. 쉰 목소리였지만 멜로디는 여전히 내 몸에 새겨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바삐 발걸음을 옮겼고 어떤 이는 이어폰을 낀 채 나를 피해 걸었습니다. 중년 남자는 일부러 헛기침을 하며 내 옆을 지나갔습니다. 기타 소리는 출구의 소음에 묻혔습니다. 하지만 나는 손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노래하지 않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잠시 뒤 여고생 둘이 내 앞을 지나가며 웃었습니다. 저 소리 좀 봐. 줄도 제대로 안 맞네. 그러게 유튜브에 올리면 진짜 조회수 잘 나오겠다. 비웃음이 귀에 들어왔습니다. 손끝이 떨렸고 기타줄이 삐끗하며 소리를 냈습니다. 사람들은 힐끔 쳐다보다 그대로 지나갔습니다. 내 음악은 그저 배경 소음이 되어버린 듯 했습니다. 노래가 끝났을 때 케이스 속엔 동전 3개만 덩그러니 남아 있었습니다. 나는 그 동전들을 바라보며 숨을 고르듯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내가 왜 여기까지 온 걸까? 눈을 감자 오래전 무대가 떠올랐습니다. 환호하는 관객, 조명을 받으며 서 있던 나, 기타를 치며 눈을 마주했던 아내의 미소. 그러나 눈을 뜨니 낡은 계단, 무심한 발걸음, 내 앞에 던져진 동전뿐이었습니다. 그때 어깨를 툭 치는 손길이 느껴졌습니다. 젊은 남자가 웃으며 말을 걸었습니다. 할아버지, 노래 좋네요. 저는 밴드에서 보컬 준비하는 민수라고 합니다. 혹시 영상 하나 찍어도 될까요? 제 친구들도 꼭 들려주고 싶어요. 나는 멈칫했습니다. 찍든 말든 알아서 하세요. 그는 금세 핸드폰을 꺼내 내 연주를 담았습니다. 화면 속 붉은 불빛이 반짝거렸습니다. 나는 다시 줄을 튕겼습니다.
오늘따라 낡은 기타의 음색이 조금은 맑게 울렸습니다. 영상 촬영을 마친 청년은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이 들어야 할 노래 같아요. 저도 음악을 준비하는 입장에서 큰 울림을 받았습니다. 나는 대답 대신 짧게 웃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에는 파문이 일었습니다. 정말 아직 내 노래가 누군가의 귀에 닿을 수 있을까? 봄바람이 다시 불어왔습니다. 출구 위로 햇살이 퍼졌습니다. 나는 여전히 낡은 벤치에 앉아 있었지만 조금 전과는 달리 가슴속에는 미세한 떨림이 자리 잡았습니다. 내 노래 아직 끝나지 않았구나. 밤이 찾아왔습니다. 하루 종일 노래를 불렀지만 케이스 안에는 손바닥만 한 지폐 한 장과 몇 개의 동전이 전부였습니다. 나는 지하철 출구를 나와 조용한 공원 벤치에 앉았습니다. 벤치 위로 가로등 불빛이 희미하게 내려앉았습니다. 주머니에서 낡은 악보를 꺼냈습니다. 표지는 해지고 군데군데 찢겨 있었지만 그 안에는 내 지난 세월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습니다. 나는 악보를 넘기며 혼잣말을 했습니다. 이 곡 참 오래됐지. 그때는 사람들 앞에서 당당히 불렀었는데 눈을 감자 기억이 밀려왔습니다. 40년 전 나는 무대 위에서 살았습니다. 기타를 메고 조명을 받으며 수천 명의 관객 앞에 섰습니다. 손끝이 줄을 스칠 때마다 객석은 함성으로 흔들렸습니다. 노래가 끝나면 박수 소리가 파도처럼 몰려왔습니다. 그 순간을 위해 살았고 그 순간이 내 인생의 전부였습니다. 무대 뒤에는 늘 나를 응원해주던 그녀가 있었습니다. 기타 줄이 끊어져도 목이 쉬어 노래가 나오지 않아도 그녀는 늘 내 곁에서 미소를 지어주었습니다. 여보, 괜찮아요. 당신 노래는 사람 마음을 움직여요. 그 한마디면 다시 무대에 설 힘이 났습니다. 그러나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음반사 대표가 찾아왔습니다. 김 선생, 요즘 신인들이 잘 나가고 있어. 당신 음악은 이제 시대에 맞지 않아. 차가운 말이었습니다. 나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아직 할 수 있습니다. 내 노래에는 진심이 담겨 있어요. 그러나 그의 표정은 단호했습니다. 진심? 세상은 진심보다 트렌드를 원해. 그때부터 무대는 점점 멀어졌습니다. 방송 출연은 줄어들고 신곡은 발표조차 되지 못했습니다. 관객들은 새로운 얼굴들을 찾았고 내 이름은 서서히 기억에서 지워져 갔습니다. 더 큰 상처는 배신이었습니다. 믿었던 동료가 내 곡을 훔쳐 다른 가수에게 넘겼습니다. 나는 항의했지만 아무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내가 표절을 했다는 소문만 떠돌았습니다. 한순간에 나는 사라져야 할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그 시절을 떠올리니 가슴이 저릿했습니다. 그때 포기하지 않았다면 내 인생은 달라졌을까? 나는 다시 기타를 꺼냈습니다. 낡고 해진 몸체, 긁힌 자국이 무수히 남아 있었지만 손에 올리자 묘하게도 안정이 되었습니다. 세상은 나를 외면했지만 이 악기만은 끝까지 내 곁을 지켜주었습니다. 나는 벤치 위에서 조용히 한 소절을 불렀습니다. 그대 떠난 이 거리에 바람만 불어오네. 쉰 목소리가 바람에 실려 퍼졌습니다. 멀리서 지나가던 중년 부부가 잠시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여자는 귀를 기울였고 남자는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러나 곧 그들은 다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그래, 지금은 그냥 한 노인의 노래일 뿐이겠지. 나는 악보를 덮었습니다. 내 과거의 영광은 추억 속에서만 반짝였습니다. 사람들은 기억하지 못하지만 내 안에서는 아직도 무대의 불빛이 꺼지지 않았습니다. 그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낮에 내 연주를 찍어갔던 청년의 메시지였습니다. 할아버지, 영상 올렸습니다.
사람들이 감동했다고 댓글이 많아요. 꼭 보세요. 나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화면을 열었습니다. 내 노래가 흘러나왔습니다. 영상 아래에는 수십 개의 댓글이 달려 있었습니다. 이 노래, 왜 이렇게 눈물이 날까? 아버지가 부르던 노래 같아요. 가슴이 뭉클합니다. 이분 누구시죠? 정말 대단하세요. 눈가가 뜨거워졌습니다. 손이 떨려 휴대폰을 내려놓았습니다. 아직 내 노래가 남아있구나. 하늘에는 별빛이 희미하게 깔려 있었습니다. 나는 기타를 무릎에 올려놓고 오래된 악보를 다시 펼쳤습니다. 그리고 스스로에게 속삭였습니다. 끝난 게 아니야. 아직 내 노래는 살아있다. 다음 날 아침 나는 평소처럼 기타를 둘러매고 지하철 출구 앞에 섰습니다. 봄 기운은 완연했지만 내 마음은 여전히 쓸쓸했습니다. 밤새 휴대폰을 몇 번이고 열어 댓글을 확인했습니다. 감동이다. 눈물이 난다. 그 말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정말 내 노래를 들어주는 사람이 아직도 있을까? 희미한 기대가 가슴속에서 피어올랐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두려움도 밀려왔습니다. 혹시 잠깐의 관심일 뿐이라면? 내 모습이 불쌍해 보여서 그저 동정한 것뿐이라면? 가슴이 쿵쿵 뛰었습니다. 나는 사람들의 발걸음 사이에 묻히듯 자리 잡고 기타줄을 튕겼습니다. 점심 무렵 어제 나를 찍었던 청년이 다시 나타났습니다. 배낭을 맨 그는 숨을 헐떡이며 다가와 휴대폰을 내밀었습니다. 할아버지, 영상이 벌써 조회수가 5만을 넘었어요. 댓글이 폭발했어요. 나는 믿을 수 없다는 듯 화면을 들여다봤습니다. 숫자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조회수 5만, 좋아요 수천 개. 낯선 이름으로 달린 수많은 댓글이 화면을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노인의 목소리에서 세월이 들린다. 상처받은 마음을 위로해주는 노래다. 이분 정체가 궁금하다. 내 심장이 순간 멎는 듯 했습니다. 손끝이 저릿해 휴대폰을 놓칠 뻔했습니다. 정말 이게 내 노래 때문일까? 내가 아직 누군가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을까? 청년은 반짝이는 눈빛으로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이대로 가면 뉴스에도 나올 것 같아요. 요즘 SNS에서 화제가 되면 방송국에서도 연락 오거든요. 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얘야, 나는 그럴 준비가 안 되어 있어. 이미 세상은 나를 잊었어. 청년은 단호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사람들이 기다렸던 건 바로 이런 진짜 음악이에요. 할아버지 노래엔 거짓이 없잖아요. 나는 말없이 기타를 잡았습니다. 줄을 튕기며 노래를 시작했습니다. 오늘은 목소리가 덜 쉬어 있었습니다. 청년은 다시 휴대폰을 들어 영상을 찍었습니다. 몇몇 사람들이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젊은 직장인 둘, 노부부 한 쌍이 내 노래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들의 표정은 어제와 달랐습니다. 비웃음이 아닌 묵묵한 경청이었습니다. 노래가 끝나자 노부부가 다가와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이 노래 우리 젊은 시절 라디오에서 들었던 곡 아닙니까? 나는 멈칫했습니다. 예, 맞습니다. 제가 만든 곡입니다. 노부부의 눈이 커졌습니다. 아이고, 세상에. 그 노래를 부르셨던 분이군요. 아직도 이렇게 노래하시다니. 그 순간 오래된 이름표가 다시 빛나는 듯 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두려움이 엄습했습니다. 다시 세상 앞에 서게 된다면 나는 과연 견딜 수 있을까? 저녁 무렵 청년은 내 옆에 앉았습니다. 할아버지, 제가 도와드릴게요. 무대에 다시 서셔야 해요. 나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내 안에서 두 목소리가 싸우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늦었다. 노인네의 노래 따윈 금세 잊히고 말 거야. 아니야.
아직 늦지 않았다. 내 노래가 다시 사람들에게 닿고 있잖아. 바람이 불었습니다. 기타줄이 울며 떨렸습니다. 나는 눈을 감았습니다. 얘야, 정말 내가 다시 무대에 설 수 있을까? 청년은 주저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반드시요. 사람들이 원하고 있어요. 그날 밤 나는 집에 돌아와 오래된 악보를 펼쳤습니다. 그 안에는 세상에 내놓지 못한 미완성곡이 남아 있었습니다. 흐릿한 음표와 가사 조각들이 나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혹시 이 곡을 완성해야 할 때가 온 건 아닐까? 그러나 곧 손이 멈췄습니다. 종이 위로 눈물이 뚝 떨어졌습니다. 지난날의 실패와 배신, 조롱의 목소리들이 귓가에 울렸습니다. 아니야, 다시 상처받을 순 없어. 하지만 동시에 희미한 불씨가 타올랐습니다. 두려움 속에서도 꺼지지 않는 희망이었습니다. 내 노래 아직 살아있다. 그 불씨를 내가 꺼뜨릴 순 없다. 나는 악보를 가슴에 끌어안고 눈을 감았습니다. 가슴이 요동쳤습니다. 두려움과 기대가 부딪히며 나를 잠 못 들게 했습니다. 며칠 뒤 청년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그는 숨을 헐떡이며 달려와 휴대폰을 내밀었습니다. 할아버지, 보세요. 방송국에서 연락이 왔어요. 프로그램에서 꼭 모시고 싶대요. 나는 휴대폰 화면을 바라보았습니다. 낯익은 방송국 로고, 그 밑에는 정중한 출연 제의가 적혀 있었습니다.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방송 다시 무대 과연 내가 감당할 수 있을까? 청년은 들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건 기회예요. 세상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어요. 반드시 나가셔야 해요. 나는 한참 동안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기억 속에는 여전히 차갑던 무대의 뒷모습이 남아 있었습니다. 스포트라이트가 꺼지고 박수가 멎은 뒤 찾아왔던 그 고독한 순간. 다시 그 앞에 서면 나는 또 무너지는 게 아닐까? 그날 저녁 낡은 고시원 방으로 돌아오니 쪽지가 하나 붙어 있었습니다. 방세 밀리면 더는 못 버팁니다. 이번 주까지 정리하세요. 나는 쪽지를 움켜쥔 채 벽에 기대 앉았습니다. 그래, 이제 선택의 시간이 온 건가? 숨을까 아니면 다시 세상 앞에 설까? 며칠 뒤 나는 청년과 함께 방송국을 찾았습니다. 로비에 들어서자 화려한 조명이 눈이 부셨습니다. 지나가는 젊은 직원들이 힐끔거렸습니다. 저분이 정말 화제의 인물 맞아? 그냥 길거리 가수 아냐? 귀가 뜨거워졌습니다. 손에 든 기타가 점점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그때 청년이 내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괜찮습니다, 할아버지. 제가 곁에 있잖아요. 회의실에 들어서자 낯익은 얼굴이 앉아 있었습니다. 과거 나를 올감했던 음반사 대표였습니다. 그는 비웃음을 감추지 않았습니다. 이야, 이렇게 다시 보네. 아직도 노래한답니까? 나는 숨이 막혔습니다. 세월이 흘렀지만 그의 눈빛은 여전히 차가웠습니다. 당신이랑은 끝난 일입니다. 그는 서류 봉투를 꺼내 테이블 위에 툭 던졌습니다. 끝났다고? 계약은 아직 살아있어. 당신이 무대에 서려면 내 허락이 필요해. 나는 봉투를 열어봤습니다. 오래된 계약서였습니다. 글씨는 발에 있었지만 조항 하나하나가 날카롭게 살아있었습니다. 당신이 만든 곡 전부 내 소속사 소유야. 기억 안 나나? 당신이 직접 사인했잖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 시절 세상에 이름을 알리고 싶다는 욕심 하나로 서명했습니다. 그리고 그 한 장의 종이가 지금까지도 내 발목을 잡고 있었습니다. 청년이 분노에 찬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이건 말도 안 됩니다. 어떻게 수십 년 전 계약을 아직도 들먹입니까? 대표는 비웃었습니다. 법은 냉정하지.
젊은이, 세상은 내가 생각하는 만큼 따뜻하지 않아. 나는 손을 떨며 서류를 내려놓았습니다. 머릿속이 혼란스러웠습니다. 정말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 아니면 또다시 무너지고 말까? 방송국 관계자는 난처한 얼굴로 우리를 바라봤습니다. 분위기는 얼어붙었습니다. 그 순간 청년이 내 손을 꼭 잡았습니다. 할아버지, 포기하지 마세요. 법보다 강한 건 사람들의 마음이에요. 사람들이 원하면 이 계약 따위는 무너집니다. 나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의 말이 마음 깊숙이 스며들었습니다. 오랜만에 느껴본 따뜻한 손길이었습니다. 세상은 차갑게 등을 돌렸지만 최소한 이 청년만은 내 편이 되어주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나는 기타를 끌어안고 잠들지 못했습니다. 창문 너머로 봄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빗방울이 지붕을 두드릴 때마다 심장이 요동쳤습니다. 나는 이제 어디로 가야 할까? 싸울 것인가? 다시 숨어들 것인가? 그리고 속으로 조용히 다짐했습니다. 다시는 혼자가 아니다. 이번엔 끝까지 가보겠다. 며칠 동안 나는 밤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낡은 계약서가 내 머릿속을 짓눌렀습니다. 정말 이 싸움에서 내가 이길 수 있을까 아니면 또다시 무너지고 말까? 그러나 곁에서 나를 지켜보는 청년의 눈빛이 흔들리는 마음을 붙잡아 주었습니다. 할아버지, 저도 무대를 꿈꾸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압니다. 무대는 사람을 살게 합니다. 우리 먼저 작은 무대에 서보자고요. 방송은 그 다음입니다. 그의 말은 단순했지만 음악을 준비해온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울림이 있었습니다. 청년은 동네의 작은 라이브 카페를 섭외했습니다. 좌석 20개 남짓한 작은 공간. 하지만 내게는 거대한 전장처럼 느껴졌습니다. 카페 주인은 의아한 표정으로 말했다. 노인분이 노래하신다고요? 요즘 젊은 팀들도 손님 모으기 힘든데요. 청년은 자신 있게 대답했습니다. 걱정 마세요. 할아버지의 노래는 다릅니다. 제가 책임질게요. 드디어 무대에 오르는 날. 작은 스탠드 조명과 낡은 마이크 하나뿐이었지만 내 심장은 마치 수천 명의 관객 앞에 선 듯 요동쳤습니다. 손에 든 기타가 땀으로 미끄러졌습니다. 괜찮다, 숨을 고르자. 나는 아직 할 수 있다. 관객은 열댓 명뿐. 대부분 호기심에 온 듯 보였습니다. 술잔을 기울이며 대화하느라 무대에는 눈길조차 주지 않았습니다. 나는 마이크 앞에 서서 잠시 침묵했습니다. 조명이 얼굴을 덮쳤습니다. 그 순간 옛 기억이 겹쳐졌습니다. 수많은 조명이 쏟아지던 무대, 환호하던 군중, 그리고 내게 손을 흔들던 아내의 미소. 나는 기타줄을 튕겼습니다. 첫 음은 떨렸습니다. 목소리가 삐걱거렸습니다. 관객 중 누군가 피식 웃었습니다. 역시 별거 없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러나 무대 옆에서 청년이 주먹을 움켜쥐며 나를 응원하고 있었습니다. 나는 눈을 감고 다시 노래를 시작했습니다. 가사 하나하나에 내 지난 세월을 담았습니다. 배신의 아픔, 무대에서 밀려난 상실, 거리에서 외면받던 나날들. 목소리는 서툴렀지만 진심만은 누구보다 뜨거웠습니다. 첫 곡이 끝나자 카페 안은 고요했습니다. 술잔 부딪히는 소리마저 멈췄습니다. 사람들은 나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누군가는 눈가를 훔쳤습니다. 중년의 한 여자가 손수건을 꺼내 눈물을 닦았습니다. 나는 다시 기타를 잡았습니다. 이번에는 내가 가장 아끼던 곡, 아내와 함께 만들었던 미완성 노래였습니다. 줄이 울리자 내 안의 두려움이 서서히 사라졌습니다. 그래, 이게 나다. 나는 아직 살아있다. 두 번째 곡이 끝났을 때 카페 안은 뜨거운 박수 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처음엔 조심스러웠지만 곧 함성으로 번져갔습니다. 브라보. 한 곡 더 해주세요. 나는 떨리는 손으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랜만에 사람들 앞에서 노래했습니다. 제 노래가 누군가의 마음에 닿았다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그 순간 가슴 깊은 곳에서 묵혀있던 응어리가 풀리는 듯 했습니다. 무대 뒤에서 청년은 눈시울을 붉히며 두 손을 모아 박수를 치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나는 오랜만에 눈을 감자마자 깊은 잠에 빠졌습니다. 꿈속에서 나는 다시 무대 위에 서 있었습니다. 이번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청년이 내 곁에 있었고 관객들의 눈빛은 따뜻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청년이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어제 영상이 또 올라갔습니다. 이번에는 훨씬 더 큰 반응이에요. 작은 카페에서의 무대가 있은 후 며칠 동안 내 마음은 들떠 있었습니다. 오랜만에 누군가의 박수를 받았고 내 노래가 사람들의 눈물을 불러냈습니다. 아직 할 수 있다. 내 목소리는 죽지 않았다. 그 생각이 나를 지탱했습니다. 하지만 평온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낯선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김 선생님 맞으시죠? 저희 방송국입니다. 프로그램 출연건으로 연락드렸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뛰었습니다. 드디어 세상 앞에 다시 설 기회가 찾아온 것입니다. 나는 곧바로 출연을 수락했습니다. 출연 소식은 순식간에 퍼져나갔습니다. 기사 몇 줄이 인터넷에 실리자 반응은 폭발적이었습니다. 거리의 전설, 돌아오다. 내 얼굴과 함께 실린 제목 아래 응원의 댓글이 이어졌습니다. 꼭 무대에서 뵙고 싶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울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나는 휴대폰을 내려놓으며 숨을 고르려 했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 어두운 그림자가 다가왔습니다. 과거 나를 올감했던 음반사 대표가 변호사와 함께 나타났습니다. 그의 손에는 두툼한 서류 봉투가 들려 있었습니다. 김 선생, 내 경고 무시했군. 방송 나가면 법정에서 보게 될 거야. 그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언론의 보도자료가 흘러나갔습니다. 김모 씨, 과거 표절 논란 가수, 미해결 문제 여전. 기사 제목은 사람들의 마음을 흔들기에 충분했습니다. 순식간에 댓글은 달라졌습니다. 역시 그 노인이 그 노인이었군. 불쌍한 줄 알았더니 표절범이었어? 나는 휴대폰을 내려놓았습니다.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왜 또 이렇게 되는 걸까? 이제 막 다시 시작하려 했는데. 청년이 다급히 달려왔습니다. 할아버지, 음악은 거짓말을 못합니다. 할아버지 노래는 분명 진짜예요. 우리가 끝까지 증명해낼 수 있어요. 나는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얘야, 세상은 진실보다 소문을 더 믿는다. 이미 사람들 눈에는 나는 또 표절범일 거야. 며칠 뒤 방송국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죄송합니다, 김 선생님. 여러 논란이 있어서 출연을 잠정 보류해야겠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무대에 다시 서기 직전이었는데 문이 닫혀버린 것입니다. 나는 전화를 끊고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이제 끝인가? 세상은 나를 또다시 밀어내는구나. 밤이 깊어갈수록 가슴은 무거워졌습니다. 고시원 벽에 걸린 아내의 사진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여보, 나 또 실패했어. 왜 이렇게 되는 걸까? 내가 뭘 잘못했을까? 눈물이 볼을 타고 흘렀습니다. 손에 쥔 기타는 무겁게만 느껴졌습니다. 줄을 튕겨보았지만 소리는 금방 꺼져버렸습니다. 마치 내 심장처럼 힘을 잃은 울림이었습니다. 며칠 동안 나는 거리에도 나가지 않았습니다. 기타 케이스엔 먼지가 쌓였고
손끝에 굳은 살마저 차갑게 굳어갔습니다. 청년이 몇 번이고 찾아왔지만 나는 문을 열어주지 않았습니다. 할아버지, 제발 힘내세요. 우리 다시 해낼 수 있습니다. 그 목소리가 문 너머로 들려왔지만 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고시원 주인은 방세를 독촉했습니다. 나는 고개를 숙이며 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십시오. 그러나 그의 표정은 차갑기만 했습니다. 어느 날 새벽 나는 기타를 들고 공원으로 나갔습니다. 벤치에 앉아 기타를 가만히 내려놓았습니다. 별빛조차 희미했습니다. 손가락이 떨려 줄을 누르지 못했습니다. 이제 정말 끝난 건가? 내 노래는 여기까지인가? 그 순간 청년이 내 앞에 나타났습니다. 숨을 헐떡이며 손에 뭔가를 들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진실을 아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싸워요. 나는 청년의 눈을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에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내 마음속에는 여전히 두려움이 짙게 깔려 있었습니다. 정말 다시 싸워야 할까? 아니면 조용히 사라지는 게 맞을까? 봄바람이 차갑게 스쳤습니다. 가슴속에서 울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나는 기타를 안고 속삭였습니다. 여보, 나는 이제 지쳤어. 더는 힘이 없어. 그날 밤 내 인생은 다시 가장 깊은 어둠 속으로 떨어졌습니다. 작은 희망의 불씨가 꺼져가는 듯 했습니다. 청년이 내 앞에 서서 단호히 말했다. 할아버지, 진실을 아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표절이 아니라는 걸 증명해 줄 사람들입니다. 나는 여전히 불안했지만 그의 말 속에서 작은 희망이 비쳤습니다. 며칠 뒤 청년은 나를 작은 사무실로 데려갔습니다. 그곳에는 나의 옛 동료들이 몇 명 모여 있었습니다. 세월이 흘러 주름이 깊어졌지만 분명 내 청춘을 함께한 사람들이었습니다. 형님, 우리 기억합니다. 그 노래는 형님이 직접 쓰신 거예요. 그때 우리가 다 지켜봤습니다. 맞습니다. 녹음실에서 밤새워 가사 고치던 모습, 아직도 선합니다. 그들의 증언은 내 마음을 울렸습니다. 오랜 세월 홀로 억울함을 감내해야 했던 기억이 떠올라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래, 나 혼자가 아니었구나. 청년은 변호사와 함께 서류를 준비했습니다. 법정에 제출할 증거들이 하나둘 모였습니다. 낡은 공책에 적힌 내 필체의 가사, 당시 엔지니어가 보관해둔 테이프, 동료들의 진술서, 세월 속에 묻혔던 진실이 조금씩 드러났습니다. 마침내 재판날, 법정은 기자들과 방청객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수십 개의 카메라가 나를 향했습니다. 나는 피고석에 앉아 손을 꼭 쥐었습니다. 판사가 물었습니다. 김대곤 씨, 이 노래가 당신의 창작물이라는 증거를 제출할 수 있습니까? 그 순간 청년 민수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이 테이프를 들어주십시오. 낡은 카세트 테이프가 재생되자 거친 잡음 속에서 내 젊은 날의 목소리가 울렸습니다. 봄이 오면 그대와 함께 걷고 싶네. 법정 안이 술렁였습니다. 판사조차 고개를 들어 귀 기울였습니다. 민수는 힘주어 말했습니다. 이 목소리는 단순한 멜로디가 아닙니다. 세월과 삶의 체온이 담겨 있습니다. 김대곤 선생님만이 낼 수 있는 노래입니다. 그리고 원본 테이프와 증인들의 진술이 이를 뒷받침합니다. 내 동료들이 증언대에 올랐습니다. 한 명 눈시울을 붉히며 말했습니다. 우린 다 봤습니다. 이 노래는 김 선생님의 곡입니다. 그 누구도 훔친 게 아닙니다. 법정 안은 점점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시선이 판사에게 쏠렸습니다. 마지막으로 판사가 나를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김대곤 씨 하실 말씀 있습니까?
나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다리는 떨렸지만 마음은 단단했습니다. 저는 제 인생을 음악에 바쳤습니다. 노래는 제 아내와 함께한 추억이었고 제 청춘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노래로 30년을 표절범이라는 오명 속에 살아야 했습니다. 억울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렇게 진실이 밝혀지는 순간 저는 이미 충분히 보상받은 것 같습니다. 말을 마치자 법정 안에서 울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방청석 사람들이 눈물을 훔쳤습니다. 판사는 잠시 침묵하더니 판결을 내렸습니다. 김대곤 씨는 표절과 무관하며 원곡의 정당한 창작자임을 인정합니다.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나는 눈을 감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여보, 드디어 우리 노래가 인정받았어. 눈물이 볼을 타고 흘렀습니다. 법정을 나서자 수많은 기자들이 몰려들었습니다. 김 선생님,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진실은 언젠가 밝혀진다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저를 믿어준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며칠 뒤 방송국에서 다시 연락이 왔습니다. 김 선생님, 이번 주 토요일 특집 방송에서 무대에 서주실 수 있습니까? 나는 잠시 숨을 고르고 대답했습니다. 네, 준비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날이 다가왔습니다. 대형홀, 수백 명의 관객이 모였습니다. 무대 뒤에서 대기하던 나는 아내의 사진을 꺼내 보았습니다. 여보, 이제 정말 무대에 올라간다. 내 목소리 꼭 들어줘. 사회자의 목소리가 울렸습니다. 오늘의 무대, 김대곤 선생님을 소개합니다. 박수 소리가 천둥처럼 쏟아졌습니다. 나는 천천히 걸어 무대 중앙에 섰습니다. 눈앞에는 관객들이, 뒤에는 세월이 있었습니다. 나는 기타를 꺼내 첫 음을 울렸습니다. 봄이 오면 그대와 함께 걷고 싶네. 노래가 끝나자 객석은 눈물바다가 되었습니다. 누군가는 두 손을 모아 흐느꼈고 누군가는 자리에서 일어나 박수를 보냈습니다. 무대 위에서 나는 울었습니다. 하지만 그 눈물은 절망이 아니라 해방의 눈물이었습니다. 아내가 세상을 떠나고 표절 문제가 불거지면서 아이들과도 조금씩 멀어졌습니다. 서로의 마음은 닫혔고 긴 세월 동안 침묵만이 이어졌습니다. 며칠 후 식당에 기자와 손님들이 몰려 북적이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민수가 다가와 조심스레 말했습니다. 어르신, 밖에 손님이 오셨습니다. 아드님과 따님 같아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나는 무거운 발걸음을 옮겨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곳에 서 있는 이는 제모와 제이였습니다. 두 사람은 잠시 머뭇거리다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버지 잘 계셨어요? 방송을 보는데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진작 찾아뵙지 못해 죄송합니다. 나는 천천히 숨을 내쉬며 대답했습니다. 이 못난 애비 뭐하러 보러 왔니? 그래도 이렇게 찾아와줘서 고맙다. 아버지가 먼저 손 내밀지 못한 것도 미안하다. 제모와 제이는 눈물이 차올라 결국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버지 정말 잘못했습니다. 그땐 제 앞가림만 하느라 아버지께 연락도 못 드렸습니다. 그들의 눈물이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내 마음속에서 오래된 분노와 서러움이 꿈틀거렸지만 그 속에서 진심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나는 한동안 두 사람을 바라보다가 결국 두 팔을 벌렸습니다. 그래, 이제 다 잊자. 우리 다시 시작하자. 어느 일요일 우리는 함께 아내의 산소를 찾았습니다. 묘비 앞에서 나는 중얼거렸습니다. 여보, 드디어 아이들이 왔어. 내가 그토록 바라던 일이 이루어지고 있네. 제모와 제이는 무릎을 꿇고 흐느꼈습니다. 나는 그 모습을 보다가 결국 그들을 끌어안았습니다.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그날 우리는 서로를 꼭 껴안은 채
오래도록 울었습니다. 바람은 잔잔했고 묘비 앞에 들꽃들은 고개를 숙이며 우리의 눈물을 함께 받아주는 듯 했습니다. 그 후로 가족은 조금씩 회복되어 갔습니다. 주말마다 나는 아이들이 운영하는 식당을 찾아 함께했고 손주들이 웃으며 뛰노는 모습은 내 삶에 새로운 빛을 비춰주었습니다. 민수는 흐뭇하게 그 모습을 바라보다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어르신, 저는 언젠가 무대에 서는 게 꿈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르신을 보며 알게 되었습니다. 음악은 단순히 꿈을 이루는 게 아니라 사람과 사람을 이어주는 힘이라는 것을요. 가족과 다시 하나가 되신 지금 모습이야말로 저에겐 가장 큰 무대처럼 보입니다. 나는 그의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내가 아니었으면 오늘은 없었을 게다. 넌 내 인생의 둘째 아들이야. 밤마다 나는 아내의 사진 앞에 앉아 속삭였습니다. 여보, 우리 가족이 다시 하나가 되었어. 내가 그토록 바라던 일이 이루어졌어. 세월은 흘러갔지만 우리가 잃었던 시간은 다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용서와 화해는 우리에게 새로운 시간을 선물해 주었습니다. 며칠 뒤 나는 민수와 함께 작은 무대에 올랐습니다. 내 기타 소리에 그의 목소리가 더해졌습니다. 늙은 목소리와 젊은 목소리가 어우러져 하나의 화음이 되었습니다. 아이들과 손주들이 관객 속에서 손뼉을 치며 응원했습니다. 그 순간 나는 깨달았습니다. 인생의 진정한 성공은 명예도 돈도 아니었습니다. 다시 함께 웃고 다시 노래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 그리고 나는 확신했습니다. 이것이 내가 꿈꾸던 진정한 행복, 그리고 아내가 바라던 마지막 소원이었음을.